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기자들 만나서 약식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언 내용이 조금 전에 저희한테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 먼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에 나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적들이라는 표현도 재밌는데요. 네. 적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도 생각하면 된다. 두 분 중에도 적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1년, 2012년 두 차례 양보만 했다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내가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정치 도의상. 이렇게 말했고요. 자, 야당에서 후보들이 삼류라는 말도 하는데 이 말은 그 기자가 물어본 말이 아니고요. 네. 이건 기자가 물어본 거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라는 말도 한다. 인물난인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쪽이 더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자, 오늘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서 자, 다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 자, 이것이 그 뒤에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보충 설명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에 방점이 있는 말이다. 라는 설명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이 조금 전까지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직접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구성원의 한 일원이어서 그 저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민들이 요구하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라디오에서. 예. 원칙론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다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좀 단단히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우선 용어부터 적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 잘 안 쓸 텐데 아마 적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쪽은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낡은 정치고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 양보 문제인데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 될 때 박원순 후보가 5% 지지도 아니었습니까? 그 50% 지지했던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서 박원순 후보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서울시장이 됐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과연 그게 새 정치에 맞냐 이거예요. 예. 서울시장, 천만 서울시장 자리가 형님 먼저 아우 다음 이렇게 할 자리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아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실현 가능성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안철수 신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낼 겁니다. 네. 낼 텐데 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으로 봐서는 별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우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다음 대선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이번 시장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패배할 경우에 입는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신당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은 좋은 후보를 내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마치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양보했듯이 오히려 서울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 후보인데요? 왜 그럴 개인이 수 있다고 아니었습니까? 봅니다. 민주당 후보인데도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오늘 아침 오늘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그 두 분을 보면서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은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치 지형을 그야말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적어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민주당 새누리당이 이제 그들을 견제하고 또 뭔가 조금 견제구를 날리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봐서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이 아마 주말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또 안철수 의원을 공격해 오고 있는 거, 공격 개시가 된 거죠. 그런 네.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2번이나 양보했다, 이런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내가 다음번에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양보한 것은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네. 본인이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기존 정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안철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양보한 건 아니죠, 사실. 그때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개인 대 개인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민주당의 시장이신 거죠. 예. 박원순 시장이. 그런데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죠. 이제는 박원순 시장은 당인으로서 당과 함께 의논해서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거를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고 또 시민이 원한다면 이런 전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글쎄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연대와 연합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안 하겠다라고 지금 안철수 신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정 부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지금 계속 고집하고 내세우고 있다가, 물론 신당 창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오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보 받을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양보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이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연대나 연합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이지, 뜬금없이 내가 지난번 양보했으니 이제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일정 부분 민주당과 기회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참 곤혹스러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리도 있지만 또 당인으로서의 또 그런 또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언론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광역에서는 전부 다 후보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절반 이상 후보도 대충 윤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박원순 시장의 발언 다시 한번 그래픽 좀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원한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나 무슨 이제 뜻이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시민이 원한다는 것은 이기는 후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이기는 후보는 새누리당을 이길 후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민들이 원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 또 박원순 후보보다도 지금은 어느 후보가 나와도 박원순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넘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소위 신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의 윤곽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이제 부인하시면서 적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예. 안철수 의원이 직접 시장 후보에 나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런 강력한 후보라는 전제를 달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양보 못한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본인 네. 신세 증거도 있고 예. 또 어쨌든지 간에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의 도움이 간절하잖아요. 자기가 재선시장 되려면은.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데 이렇게 밀어놓는 거죠. 명분을 시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양보론을 이번에 제기한 것,
이 타이밍은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과거에는 보면은 민주당이 지지기반이 안철수 지지기반보다 넓을 때예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에서도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기반이 훨씬 넓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정말 지지기반 야권의 시민의 지지기반으로 놓고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양보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기하는 방식이 조금은 예. 자기 새 정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2번 양보했으니까 나한테 이번에 양보해라. 이게 새 정치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맹점이 있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저거 안철수 의원으로서 보는 한번 해볼 만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신당의 지금 문제가 후보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하고 당이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그 격차가 많지 않습니까?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신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낮다면 박원순 시장보다 많이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달라지죠. 네. 그건 달라질 텐데 우선은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에 대한 압박 아니겠어요? 예, 예. 같이 또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하든지 이런 단일화 프레임에는 빠지기 싫다는 거예요. 단일화 프레임에 안 빠지면서 어떻든지 박원순 시장 개인에 대한 압박,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서울시장이 오늘 그 더 달아오르게 한 주인공이 바로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만나서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검증되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졌었던 것과는 좀 궤가 다른, 좀 수위가 다른 발언이거든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마음을 정리했다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총리 끝나시고 안 하시겠다고 한 건 본인의 진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새누리당 여로에서 예.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중반인데 한창 일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만약에 여당이 지방선거에 지게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국민행복시대도 날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와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김황식 총리는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총리 마치시고 대체적인 평가가 네. 역대 총리 중에서는 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뚫어 보고 있고 또 소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호남 출신이란 게 지금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 서울시장을 낸다는 것 이것도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 괜찮은 카드다 싶은데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나 초대해달라 그러면은 맛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당이 경선하라 그러면 나 경선까지도 하겠다. 그러게요. 이런 말까지 나온 거 보면은 본인이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추대해서 벼슬자리 가는 것보다는 정말 서울 시민 속에서 자기가 당당히 후보가 되고 서울시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어느 정도는 굳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도 직접 만나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전 의원님은 친박계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니까 당내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황식 총리가 필승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당내 대세입니까?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혜훈 의원도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또 정몽준 최고위원께서는 또 요즘 조금 이렇게 후퇴한 듯 하지만 그분도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당내 사람들은 여러 후보군 중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강점이란 거는 지금 박원순 시장과 상대한다고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그리고 국정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장 임기 2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뭘 이루어 놓았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 복지하고 이런 쪽으로 했을 뿐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갈망 속에는 좀 서울시가 조금 더 커져야 된다. 더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러려면은 좀 경륜 있고 안정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결국은 새누리당은 경선을 할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리고 경선도 제 생각은 이번에는 정말 서울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경선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경선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김황식 카드 야권 입장에서 위협적입니까? 글쎄요, 어찌됐거나 박원순 시장이 1위니까요, 지금. 네. 네. 그동안에 이제 거론이 안 됐던 건 아니었죠. 김황식 총리. 네, 아마 당시에 이제 선출직은 하지 않겠다, 뜻이 없다, 이런 말씀도 아마 오래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 사이에 정치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뭐, 더군다나 정몽준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흥행 카드를 위해서라도, 흥행을 위해서라도 아마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경선도 수용하겠다, 경선이 원칙이라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도 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겠죠. 경선으로 가더라도 걱정 그렇게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뭐 네. 이런 취지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가 뭐 서로 다 아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어쩌면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호남 최초의 총리 출신이시고 전남 최초의 총리입니다. 전남 예. 호남 그렇습니다. 출신 총리는 네, 좀 전북은 전북에 있으셨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행정도 일각엔 있으시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을 가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선의 흥행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에게는 어찌됐거나 그 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거기에 그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동안 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재보궐로 들어오셔가지고 2년 몇 개월 동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어질러 놓은 많은 일들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채도 뭐 수조 원 가량 또 줄이셨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께서 듣고 계시면 화들짝 놀라셨을 아니, 텐데. 내가 박원순 시장, 오세훈 시장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네. 그 논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김인정 부분에 대해 의원님 또 자기 당 시장님이니까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는 한 거 일이 없다고 그냥 하시니까 뭐 이해하고 여러 가지 많이 넘어갈게요. 하셨는데. 예. 그래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후세 또 역사에서 또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진정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진, 김유정 전 의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